한양 성곽 너머로 저물어가는 가을 해가 붉게 물들어갑니다. 은은한 달빛이 기와 지붕을 어루만지고 담장 너머로는 붉은 단풍이 가을 바람에 실려 흩날리고 있었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가야금 선율이 한양의 고즈넉한 저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장터에서는 아직도 붕어빵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달콤한 향기가 아련하게 퍼지고 있었죠. 윤월양 아씨는 정원 툇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비단 옷깃 위로 흩어지며 고운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지요. 가녀린 손끝에 감긴 자수실이 조용히 떨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가슴 속 불안처럼 보였습니다. 월양은 한숨을 내쉬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훈자의 서찰이 도착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으나 그는 이미 3번이나 약속을 어겼던 것입니다. 오늘도 오지 않으시는군요. 월양의 목소리는 가을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윤월양은 16, 나이에 멀리 있는 양반가의 자제와 혼약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과의 인연이었지만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녀는 정훈자를 기다려왔던 것이지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월양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막 돌아온 듯 흙투성이가 된 사내가 우물가에서 손을 씻고 있었지요. 그는 강돌이라 불리는 머슴으로 윤월향의 집에서 2년째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옷차림과 거친 손마디가 그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아씨, 요것이 떨어졌습니다. 강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월양이 자수를 놓다 떨어뜨린 비단 조각을 조심스레 주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으나 눈빛만은 맑은 물빛처럼 선한 울림이 있었지요. 월양은 순간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어디서 본 것 같구나. 월양의 말에 강돌은 잠시 당황한 듯했으나 이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기 있었사옵니다. 아씨. 그 순간 월양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정훈자를 기다려야 하는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낯선 감정이 바람처럼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강돌은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지만 그의 모습이 월양의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월양은 뒤척이며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이 방바닥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돌의 눈빛이 맴돌았지요. 윤월양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가 어찌 머슴에게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칠 후 드디어 정훈자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을 읽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윤월향 낭작께 나라의 부름을 받아 먼 전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인연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송구합니다. 정훈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월양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내리는 붉은 단풍잎들이 그녀의 발치에 쌓여갔지요. 그날 밤 월양은 아무도 모르게 달빛 아래 뜰을 거닐다가 후원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강돌이 혼자 대나무 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힘 있는 동작과 날렵한 움직임은 단순한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검술 솜씨였지요. 내 정체가 무엇이냐? 월양이 나직이 묻자 강돌은 그제야 움직임을 멈추고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사옵니다. 아씨를 지키라 하신 분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있사옵니다. 월양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단순한 머슴이라 생각했던 그가 사실은 어떤 운명을 안고 있었던 것일까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는 그날 밤 윤월향은 강돌의 말에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정체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요. 눈앞의 사내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땅을 짚은 그의 모습이 처연해 보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지키라 하신 분이 누구인지 말해보거라. 월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최대한 단단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돌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지요.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씨의 정훈자이신 김도령님께서 소인에게 명하셨사옵니다. 먼 전장에 나가게 되니 윤월양 아씨를 부디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월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떠나가겠다는 편지를 보낸 정훈자가
자신을 지키라고 강돌에게 부탁했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지요.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우리 집안의 하인이 아니란 말이냐? 강돌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은 원래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였사옵니다. 어릴 적 소인의 집안은 반역죄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고 소인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정혼자님의 집안에 의해 거둬졌지요. 그리고 오랜 세월 아씨를 멀리서 지키는 존재로 살아왔사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라는 말에 월양은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녀가 머슴으로만 알았던 이가 사실은 양반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그녀는 달빛 아래서 그의 얼굴을 새삼 바라보았지요. 거친 일에 단련된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기품이 문득 느껴졌습니다. 너는 머슴이면서도 검술을 익혔구나. 어째서 정체를 숨긴 것이냐? 월향이 물었지요. 강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은 아씨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겠사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월향의 가슴 한켠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머슴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지요. 멀리서 빛나는 별을 바라보듯 자신을 지켜봐온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 동원에서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돌아가거라. 월양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지요. 머릿속에서는 강돌의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정혼자는 떠나버렸지만 그의 부탁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강돌. 그의 존재가 이제야 비로소 눈앞에 선명히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양은 자꾸만 강돌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지요.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그의 존재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다려온 사람은 정혼자가 아니라 항상 그녀를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강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돌이 내게 검술을 가르쳐 주겠느냐? 어느 날 월양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강돌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아씨, 그것은 규수께서 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들키시면 큰일 납니다. 월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정혼자도 없는 몸이니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하지 않겠니? 강돌은 망설였지만 결국 월양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달이 뜨는 늦은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후원에서 만났지요. 강돌은 월양에게 기본적인 검술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비단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검을 들어올리는 월양의 모습은 달빛 아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허리를 더 바로 세우시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십시오. 강돌의 조심스러운 지도에 월양은 진지하게 따랐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그보다 더 깊고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월양의 집안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윤상이가 조정에서 모함을 받아 체포될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관군들이 윤상이를 잡으러 집으로 쳐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대감의 명으로 윤상이를 체포하러 왔다. 어서 나오라. 관군들의 거친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월양은 겁에 질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상이는 침착하게 딸의 손을 잡았지요. 염려 말 거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관군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씨를 건드리는 자 내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오. 강돌이 갑자기 나타나 대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손에 쥔 검이 달빛에 번뜩였지요. 월양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검술은 단순한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대장군이었던 아버지의 제자였고 몰락한 양반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내가 어째서 그 순간 월양은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녀의 곁에 머슴으로 남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씨를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소. 강돌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씨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밤 윤월향의 집 앞마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돌은 홀로 관군들 앞에 서서 검을 들고 있었지요. 10명이 넘는 관군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나 강돌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검 솜씨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비켜라. 머슴 주제에 무슨 검을 들고 있느냐.
관가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도 같이 잡아가겠다. 관군의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돌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지요. 월양은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자신의 아버지 윤상이가 있었고 그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강돌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 자는 단순한 모습이 아니다. 이 자의 검술은 유명한 강 대장군의 것과 같구나. 관군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모든 시선이 강돌에게 쏠렸지요.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강돌의 신분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 대장군의 아들. 그럼 내가 반역자의 자식인 강철이란 말이냐? 관군들은 더욱 긴장한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돌, 아니 강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본명이 불려진 순간 오랫동안 숨겨온 그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지요. 월향은 그제야 왜 그가 강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소로. 내 이름은 강철이오. 하지만 내 아버지는 결코 반역자가 아니었소. 강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월양은 그제야 깊이 느낄 수 있었지요. 내 아비는 임금을 배신한 역적이다. 그리고 너 역시 그 자식이니 오늘 여기서 끝을 보겠다. 관군들이 일제히 강철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강철은 검을 휘둘러 그들을 막아섰지요. 그의 검은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이며 관군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곧 여러 관군에게 둘러싸인 강철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윤상이가 대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위험 있는 모습에 관군들이 잠시 주춤했지요. 나는 윤상이다. 내가 자진해서 관하로 가겠다. 이 젊은이는 우리 집 머슴일 뿐이니 그를 해치지 말고 나를 데려가거라. 윤상이의 말에 관군들은 잠시 망설이다 그를 체포했습니다. 강철은 손에 힘이 빠진 채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월양은 달려나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윤상이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월향아, 걱정 말 거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을 잘 지키고 있으렴. 아버지가 관군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월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강철이 무력하게 서 있었지요. 그러나 관군들은 강철마저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자도 데려가라. 반역자의 자식이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남은 관군들이 강철을 붙잡았습니다. 강철은 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끌려갔지요. 월양은 절망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곧 구하러 가겠소. 아씨, 부디 안전하게 계십시오. 강철은 끌려가면서도 월양을 걱정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눈빛에는 깊은 애틋함이 담겨 있었지요. 순간 월양은 자신이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혼자도 아닌 머슴으로 살아온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말입니다. 관군들이 떠난 후 월양은 홀로 비어버린 집에 남겨졌습니다. 잠시 망연자실하던 그녀는 이내 결심했지요. 아버지와 강철을 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나 혼자서라도 아버지와 강철이를 구해야 해. 월양은 방으로 돌아가 옷가지를 꾸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사람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하지만 교수의 몸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강철이 말했던 정훈자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정훈자가 강철이를 보냈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월양은 정훈자의 집안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남장을 하고 집을 빠져나왔지요. 아무도 그녀가 양반가의 교수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말입니다. 한편 관아에 끌려간 강철은 곤장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등에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끝까지 굴하지 않았지요. 동시에 윤상이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의의 누명을 쓰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윤상에 내가 반역의 증거 문서를 숨겼다는 증언이 있다. 그 문서의 행방을 말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통받을 것이다. 관아의 수장이 윤상이를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윤상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소. 나는 결코 반역을 꾀한 적이 없소. 윤상이의 당당한 모습에 관아의 수장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윤상이를 더 깊은 감옥으로 보내라 명령했지요. 강철은 감옥 안에서 윤상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대감, 이런 곳에서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윤상이는 강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강 대장군의 아들이었구나. 그동안 내 집에서 머슴으로 지내며 무척 고생했을 터. 왜 정체를 숨기고 있었느냐? 강철은 잠시 망설이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대감의 따님을 지키라는 명을 받들어 그리하였습니다. 대감의 정혼자 되시는 김도령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지요. 멀리 떠나게 되니 월양아 씨를 지켜달라고. 윤상이는 그 말에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내 딸을 지켜주었으니 고맙다. 강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월양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지요. 지금쯤 그녀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얼마나 두려울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몄습니다. 한편 월양은 정혼자의 집을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남장을 한 그녀는 말을 타고 산길을 넘고 있었지요. 가슴속에는 아버지와 강철을 구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밤낮을 말을 달려 월양은 정혼자의 집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남장한 모습으로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월양은 자신이 양반가의 교수임을 감추기 위해 말과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김도령의 집을 물었습니다. 김진사댁이라면 저 언덕 위 큰 기와집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도련님이 전장에 나가시고 안 계십니다. 마을 노인의 말에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혼자는 정말로 전장에 나간 것이었군요. 편지에 거짓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강철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문을 안고 월양은 김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대문 앞에 서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정혼자의 집을 찾아온 것이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었지요. 월양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이 지긋한 하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월양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지요. 김도령님께 전할 서찰이 있습니다. 도련님을 뵙고 싶습니다만. 하인은 잠시 망설이다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김진사의 어머니가 그녀를 맞이했지요. 월양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런 누구신지요? 우리 아들에게 무슨 용건이라도? 김 부인이 물었습니다. 월양은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현명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진실만이 아버지와 강철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윤상이의 따님 월양입니다. 그 말에 김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월양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요.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정혼자인 아가씨가 어찌 남장을 하고 이런 곳까지 오셨소? 큰일 날 뻔했구려. 김 부인은 급히 월양을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월양은 남장을 벗고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김 부인은 그녀에게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리 위험한 여정을 떠나셨소? 월양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반역죄로 체포된 일, 강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머슴으로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잡혀간 절박한 상황까지. 김 부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구려. 우리 아들과 윤상이는 오랜 친구 사이였소. 그래서 두 집안의 혼인을 정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김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월양의 손을 잡았지요. 우리 아들은 전장에 나가기 전 윤상이가 위험에 처할 것을 예견했소. 그래서 강 대장군의 아들을 보내 당신을 지키게 했던 것이오. 월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혼자는 이미 아버지의 그리고 자신의 위기를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김도령은 아버지의 누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겁니까? 김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조정에서 윤상이가 모함을 받을 것을 알았소.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김 부인은 말을 흐렸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으나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월양은 애타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강철이가 위험합니다. 김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 일어나 방 한쪽의 서안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왔지요. 이것이 우리 아들이 떠나기 전 남긴 편지요. 당신에게만 보여주는 것이니 절대 비밀로 해주시오.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윤상의 대감은 반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반역을 막으려 했던 충신이다. 증거는 윤상이의 집 뒤뜰 은행나무 아래 묻혀 있다. 강철에게는 이미 이 사실을 알렸으나
그가 잡혀갈 경우를 대비해 이 편지를 남긴다. 월양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훈자는 자신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고 떠났지만 실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일부가 바로 강철이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와 강철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김 부인은 월양의 어깨를 조용히 잡았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하오. 그리고 그것을 임금님께 직접 보여드려야 하지요. 월양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증거를 찾아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강철도 구해내리라 말입니다. 그녀는 김 부인에게 인사를 올리고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오, 아가씨. 위험한 여정이니 우리 지파인을 함께 보내겠소. 김 부인의 배려에 월양은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가겠다고 고집했지요. 이것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혼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월양은 다시 남장으로 갈아입고 말을 탔습니다. 김 부인은 그녀에게 여행에 필요한 물품과 약간의 비상금을 건네주었지요. 그리고 한양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아가씨, 부디 몸 조심하시오.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그도 분명 도울 것이오. 김 부인의 따뜻한 격려에 월양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을 향해 다시 말을 몰았지요. 이제 그녀에게는 증거를 찾아 아버지와 강철을 구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한편 한양의 감옥에서는 강철과 윤상이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철은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취급을 받고 있었지요. 그의 등에는 곤장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내 아비처럼 끝까지 완강하게 버틸 테냐? 사실을 말하면 고통을 줄여주마. 관리들이 강철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조이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조인의 아버지는 반역자가 아니었으며 윤상의 대감 역시 충신입니다. 그 말에 관리들은 더 화가 나 그를 다시 곤장으로 내리쳤습니다. 윤상이는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지요. 그만두게. 이 젊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네. 내가 모든 것을 말하겠네. 윤상이의 말에 관리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대감, 안 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 말에 윤상이는 강철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강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윤상이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눈치챘지요. 말해보게, 윤상이. 그 반역의 증거가 어디 있는가? 관리가 물었습니다. 윤상이는 천천히 말했지요. 증거는 내 집 뒤뜰 은행나무 아래 있네. 하지만 그것은 반역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반역을 꾀하는 자들의 명단일세. 관리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사람을 보내 그 증거를 찾아오라 명령했지요. 윤상이와 강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과연 월양이 집에 있을까? 그녀는 안전할까? 두 사람의 가슴 속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은 험했습니다. 월양은 밤낮으로 말을 달려 사흘 만에 겨우 한양 근교에 도착했지요. 남장을 한 그녀는 도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관군들이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로 한양에 들어가려 하는가? 문지기가 월양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저희는 경기 광주에서 온 상인의 아들로 아버지의 병원에 쓸 약재를 구하러 왔습니다. 월양은 김 부인에게 받은 패를 보여주었습니다. 김 진사 집안의 패를 본 문지기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녀를 통과시켰지요. 월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을 몰아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자신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 주변에는 관군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월양은 곧장 들어갈 수 없어 담장 너머 뒤뜰로 가는 비밀 통로를 통해 몰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놀이터로 사용하던 그 통로는 다행히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내리쬐는 밤, 월양은 조심스럽게 집 뒤뜰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지요. 김도령의 편지에 적힌 대로 증거는 이 나무 아래 묻혀 있을 터였습니다. 월양은 주변을 살피며 나무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묻혀 있는 것일까? 월양은 은행나무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그때 그녀는 나무 줄기 한쪽에 새겨진 작은 표시를 발견했습니다. 세 개의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표시인가 보구나.
월양은 그 표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파지 않아 그녀의 손에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지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월양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 한 통과 작은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여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반역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놀랍게도 그 명단 속에는 현재 아버지를 모함한 대신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증거구나. 월양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문서만 있으면 아버지와 강철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증거를 임금님께 보여드려야 할까요? 교수의 몸으로, 그것도 남장한 상태로 어떻게 궁에 들어갈 수 있을까? 월양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양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관군들이 그녀를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 누구냐? 움직이지 마라. 관군들이 소리쳤습니다. 월양은 급히 문서를 품에 넣고 도망칠 준비를 했지요. 하지만 사방이 이미 관군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도둑놈인가 보군. 반역자의 집에서 무엇을 훔치려 했느냐? 관군의 우두머리가 월양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저희는 도둑이 아닙니다. 이곳은 원래 제 집이니 어찌 도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관군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월양은 천천히 머리에 쓴갓을 벗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고운 얼굴이 드러났지요. 이런 여자였던 것이냐? 그것도 혹시 윤상이의 딸 윤월양인가? 관군의 우두머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월양은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윤상이의 딸 윤월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품에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저를 대감께 데려가 주십시오. 월양의 당당한 태도에 관군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결국 월양을 체포하기로 했지요. 반역자의 딸이니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아씨,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씨를 관하로 모셔가겠습니다. 관군들은 월양을 공손하게 대했지만 결국 그녀를 체포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양은 저항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아버지와 강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관아에 도착한 월양은 곧바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아의 수장은 그녀를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윤상이의 딸이냐? 어찌하여 남장을 하고 도망쳤던 것이냐? 월양은 두려움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멀리 정훈자의 집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쳤습니다. 관아의 수장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안색이 변했지요. 문서에는 그의 이름도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 문서를 어디서 구했느냐? 이는 모두 조작된 것이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월양은 침착하게 말했지요. 이 문서에는 대감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이미 임금님께 전했다는 편지도 함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관아의 수장을 흔들기 위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의 안색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임금님께 이미 전해졌다고? 월양의 전략은 통한 것 같았습니다. 관아의 수장은 크게 동요했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윤월향, 내가 찾은 것은 실로 중요한 증거로다. 내가 직접 임금님께 보고하마. 그 전까지 내 아버지와 그 머슴은 내가 잘 보살피겠다. 월양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증거를 파괴하고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강철까지 모두 없애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임금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 문서는 제 손으로 전하겠습니다. 월양의 단호한 태도에 관아의 수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월양을 감옥으로 끌고 가라 명령했지요. 월양은 저항했지만 결국 여러 관군에게 붙잡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칼로 두루마리의 일부를 잘라내 옷 속에 숨겼습니다. 끝까지 모든 증거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킬 수 있었지요. 감옥에 갇힌 월양은 어둠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월양 아씨? 어둠 속에서 강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양은 그 소리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철이, 그대도 여기 있었구나.
월양은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살 너머로 강철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는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아씨, 어찌 이런 곳에 오셨습니까? 위험한 줄 알면서. 강철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월양은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정훈자의 집을 찾아갔던 일, 증거를 찾은 일, 그리고 관아의 수장이 증거를 빼앗아간 일까지.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어요. 월양은 옷 속에서 숨겨둔 문서 조각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관아의 수장을 포함한 반역자들의 핵심 명단이 적혀 있었지요. 강철은 그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월양은 강철의 눈에서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지키는 임무를 넘어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철아, 나는 그대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 월양의 솔직한 고백에 강철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아씨, 소희는 아씨를 위해 이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지요. 어떻게 이 증거를 임금님께 전할 것인가?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아버지도 여기 계신가요? 월향이 물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대감은 더 깊은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무사하십니다. 그 말에 월향은 안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워야 했지요. 내일 아침 관아의 수장이 임금님께 보고하러 갈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임금님께 이 증거를 전해야 합니다. 강철이 말했습니다. 월향은 동의했지요. 하지만 어떻게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밤새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감옥 안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살 사이로 들어와 월향의 뺨을 스쳤지요.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은 제 강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지요. 아씨, 내일 아침 죄수들에게 물을 가져다주는 하인이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유일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강철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월향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동안 세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향은 여인의 약한 모습을 연기해 하인의 주의를 끌고 그 사이 강철이 탈출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 혼자 탈출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월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지요. 조인이 탈출하여 임금님께 증거를 전한 후 다시 아씨와 대감을 구하러 오겠습니다. 조인을 믿어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월향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옷 속에 숨겨둔 문서 조각을 꺼내 강철에게 건넸지요. 이것을 가져가요. 부디 무사히 임금님께 전해주세요. 강철은 그 문서를 소중히 받아 자신의 옷 안에 꼼꼼히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보내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더욱 깊이 느꼈지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하인이 물을 가져올 시간이었지요. 월향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강철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을 실행할 때였습니다. 물 가져왔소. 나이 든 하인이 물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월향은 즉시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지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물 좀 주세요. 월향의 연기에 하인은 놀라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철은 그 틈을 노려 재빨리 움직였지요. 그는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하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인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강철은 그의 허리춤에 있던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하인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철은 재빨리 자신의 감옥 문을 열고 뛰쳐나왔지요. 하인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강철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마시오. 해치지 않을 테니 협조해 주시오. 강철은 하인을 묶어두고 월향의 감옥 문도 열었습니다. 월향은 기쁨에 찬 얼굴로 그에게 달려갔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월향이 물었습니다. 강철은 주변을 살폈지요. 아씨는 이곳에 계셔야 합니다. 제가 임금님께 증거를 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아씨마저 없어지면 관아의 수장이 더 의심할 것입니다. 월향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지요.
부디 무사히 돌아오세요. 월양의 눈에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강철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지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씨를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철은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월양은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이제 그녀는 강철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강철은 관할을 빠져나와 궁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궁궐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는 생각을 짜내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침 궁으로 향하는 물자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레 밑에 몸을 숨겨 함께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한편 관아에서는 강철의 탈출이 발각되었습니다. 관아의 수장은 크게 분노했지요. 어찌 죄수를 놓쳤단 말이냐.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모두 목이 날아갈 것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월양은 감옥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강철이 무사히 임금님께 증거를 전달하기를. 관아의 수장은 윤상이를 신문하기 위해 그의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윤상이에게 협박을 시작했지요. 이보게 윤상해, 내 딸이 증거를 가지고 관아에 들어왔다가 감옥에 갇혔으나 내 아이는 탈출했다. 이제 곧 그 아이는 잡힐 것이고 너희 가족은 모두 반역죄로 처단될 것이다. 윤상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하지만 그는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내 딸은 결백하다. 그리고 그대들이 증거를 찾았다면 그것은 나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다. 관아의 수장은 비웃었습니다. 그 증거는 이미 내 손에 있다. 그리고 곧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윤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희망의 빛이 있었지요. 그는 강철을 믿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드디어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지요. 그는 궁궐 안을 서성이며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 놈이냐? 어찌 허락 없이 궁궐에 들어왔느냐? 갑자기 궁궐 경비병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강철은 도망치려 했지만 곧 붙잡혔지요.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임금님께 전할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윤상의 대감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입니다. 경비병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침 그때 대궐에서 나오던 한 대신이 그 광경을 목격했지요. 무슨 일이냐? 대신이 물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상황을 설명하자 대신은 강철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강 대장군의 아들이 아니냐? 강철은 놀랐습니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그는 경비병들의 소나기에서 몸을 일으켜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강 대장군의 아들 강철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님께 드릴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임금님께서 지금 조회를 마치셨다. 나를 따라오거라. 강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신을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한편 관아에서는 윤월양이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수장은 그녀에게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시도했지요. 내 아비와 내가 살고 싶다면 그 증거의 나머지 부분이 어디 있는지 말하거라. 내가 관대히 너희를 용서해 주마. 월양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증거는 이미 임금님께 가고 있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관아의 수장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월양을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가게 한 후 서둘러 궁궐로 향했지요. 임금님께 자신의 변명을 먼저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철은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신의 도움으로 그는 드디어 임금님을 아련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숨겨둔 문서를 꺼냈습니다. 폐하, 이 문서는 윤상의 대감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대감은 반역을 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역을 계획하는 자들의 명단을 발견하고 이를 폐하께 알리려 했던 것이옵니다. 임금은 문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안색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로다. 내 가장 신임하던 신하들 중 일부가 반역을 꾀했다는 말이냐?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폐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관아의 수장은 이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사옵니다. 윤상의 대감과 그의 따님은 지금 관아에 갇혀 있사옵니다. 임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궁궐문이 열리며 관아의 수장이 급히 들어왔지요. 그는 강철을 보자 크게 놀랐습니다. 폐하,
저 자는 탈옥한 죄인이옵니다. 감히 폐하 앞에 임금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방금 중대한 문서를 받아보았다. 내가 설명할 것이 있을 것 같구나. 관아의 수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반역 계획이 탄로났음을. 그는 갑자기 칼을 빼들어 강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역적의 자식. 내가 모든 것을 망쳤구나. 하지만 강철은 날쌔게 몸을 피했고 곧 궁궐 경비병들이 관아의 수장을 제압했습니다. 임금은 분노한 목소리로 명령했지요. 당장 윤상이와 그의 딸을 풀어주고 이곳으로 데려오라. 그리고 이 역적을 감옥에 가두어라. 강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는 임금님 앞에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폐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철은 말을 이었습니다. 강 대장군의 아들로서 제 아버지의 누명도 함께 벗겨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아버지는 결코 반역자가 아니었사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살펴보겠다. 내 아비에 대한 일도 다시 조사하마. 강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온 자신의 정체, 그리고 아버지의 누명이 드디어 벗겨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한양의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질 때 윤상이와 윤월향이 관아에서 풀려났습니다. 임금의 친위대가 직접 내려와 그들을 호위했지요. 월향은 자신과 아버지를 구해낸 강철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그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궁궐에 도착한 윤상이와 윤월향은 임금의 아련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강철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월향은 그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철은 그녀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깊은 감정이 눈빛만으로도 전해졌지요. 윤상에 그대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것이 짐의 불찰이었소. 임금이 말했습니다. 윤상이는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폐하의 은혜 만극하옵니다. 신은 단지 폐하를 위해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월향을 바라보았지요. 그대의 딸이 큰 용기를 발휘했소. 교수의 몸으로 이런 위험을 무릅쓰다니 참으로 대단하오. 월향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은 이어서 강철을 바라보았지요. 강철, 그대의 아버지 강 대장군의 누명도 조사해보았소. 그리고 그 역시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확인했소. 이제 그대의 가문도 복권시키겠소. 강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깊이 절을 올렸지요. 폐하의 은혜 죽어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은 세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쉬시오. 짐이 내린 특별한 상으로 윤상이는 다시 조정에 복귀하게 될 것이며 강철은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게 될 것이오. 세 사람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궁궐을 나와 함께 윤상이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집으로 가는 길에 윤상이는 강철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 진짜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내 집에서 머슴으로 지내느라 많이 고생했을 터. 앞으로 무엇을 할 생각이냐? 강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대감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소인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으니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윤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월향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빛에서 강철을 향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슬며시 미소 지었지요. 월향아, 내가 정혼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윤상이의 말에 월향은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철도 놀란 눈으로 윤상이를 쳐다보았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버지? 윤상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내 정혼자인 김도령은 임진왜란 때 전사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너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 집안이 위험해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김도령의 아버지와 나는 함께 반역 음모를 밝히려 했고 그 과정에서 김도령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강철은 김도령의 마지막 부탁으로 너를 지키기 위해 우리 집에 온 것이지. 월향과 강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었지요. 윤상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너는 자유롭게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정혼자와의 약속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 월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윤상이는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집에 도착한 후 월양은 정원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지요.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문득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들어 강철을, 이제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닌 강 대장군의 아들 강철을 바라보았지요. 아씨, 아니 월양 아가씨, 잠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강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양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강철은 그녀 옆에 앉았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겹쳐졌습니다. 내일 저는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제를 올리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강철의 말에 월양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떠난다니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부디 무사히 다녀오세요.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철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제가 돌아올 수 있을지 아가씨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월양은 자신의 진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돌아오길 기다릴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진정으로 기다렸던 사람은 결국 그대였으니까요. 강철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월양의 손을 잡았지요.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봄날의 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정식으로 대감께 청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아가씨를 평생 지키며 사랑하고 싶습니다.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녀는 강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대가 머슴이었을 때도 내 마음은 이미 그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욱 그러합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이튿날 강철은 윤상이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윤상이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내가 돌아오면 이 집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내 딸이 너를 기다릴 테니. 강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상이의 축복에 그의 가슴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지요. 월양은 강철을 마당까지 배웅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지요. 꼭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강철이 말했습니다. 월양은 미소 지었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은 그대와 함께 있을 거예요. 강철은 마지막으로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는 말을 타고 떠났지요. 월양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상이는 다시 조정에 복귀했고 월양은 집에서 강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먼 길에서 돌아온 듯한 나그네가 윤상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누구십니까? 하인이 물었습니다. 나그네는 갓을 벗었지요. 그것은 강철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양반의 옷차림을 하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철 도령이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인들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월양은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지요. 마당에 서 있는 강철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돌아왔군요.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가씨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철은 윤상이를 만나 정중히 월양에게 청혼할 수 있는 허락을 구했고 윤상이는 기쁘게 허락했지요. 너희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것을 보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구나. 윤상이의 축복 아래 월양과 강철은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혼례는 봄꽃이 만발한 3월에 치르기로 했지요. 월양은 이제 더 이상 정혼자를 기다리는 아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따라 선택한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고 있었지요. 강철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정원을 거닐 때 월양은 문득 물었습니다. 머슴으로 지내며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강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가 눈앞에 계시는데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월양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철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제 진심을 모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 아가씨 곁에서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윤상이의 집에는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강철과 윤월양의 혼례를 앞두고 집안 곳곳이 새 단장을 하였지요. 대청마루에는 화려한 비단이 걸렸고 마당에는 붉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하인들은 분주히 오가며 혼례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윤월양은 방 안에서 혼례복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롯과 족두리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했지요. 옷고름을 매만지던 월양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지요. 아가씨,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강도령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시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월양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머슴으로 지내며 자신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강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그가 보여준 헌신과 진심이 지금의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었지요. 한편 강철은 자신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문을 복권시킨 그는 이제 당당한 양반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그의 집에도 혼례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도련님, 윤대감께서 서찰을 보내셨습니다. 하인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강철은 서찰을 펼쳐 읽었지요. 윤상이가 혼례 전날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철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꼭 찾아뵙겠다고 전해라. 혼례를 앞둔 전날 밤, 강철은 약속대로 윤상이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의 정자에 앉아 달빛 아래 술잔을 기울였지요. 은은한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대화에 함께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사위가 되는구나. 처음 너를 머슴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윤상이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강철은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대감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월양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윤상이는 따뜻한 눈빛으로 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이 너를 선택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 너희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것을 보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구나. 강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말했지요. 머슴으로 지내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마음을 숨겨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윤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강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요. 월양이 행복하게 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이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에 대해 말이지요. 강철은 윤상이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윤상이는 강철에게 아들 같은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혼례 당일 맑은 하늘이 축복하듯 빛났습니다. 윤상이의 집 마당에는 많은 하객이 모였지요. 조정의 고관대작들과 친지들이 이 경사스러운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강철은 사무관대를 갖추고 말을 타고 신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쁨이 교차했지요. 오랜 세월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하자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양반가의 혼례는 마을의 큰 구경거리였지요. 강철은 위엄있게 말해서 내려 윤상이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전할례를 올리기 위해서였지요. 신랑이 도착하였사옵니다. 하인의 외침과 함께 윤상이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철은 깊이 절을 올렸지요. 윤상이는 미소 지으며 강철을 맞이했습니다. 내 사위가 되는 이 날을 환영하노라. 어서 들어오게. 강철은 윤상이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혼례를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지요.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청사초롱이 길을 밝혔고 대청마루에는 화려한 혼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신부를 모시고 오너라. 윤상이의 명령에 시녀들이 안채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윤월양이 화려한 화롯을 입고 나타났지요. 그녀의 얼굴은 연지와 곤지로 화장되어 있었고 족두리를 쓴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강철은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합글례를 위해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강철과 월양의 손이 스치는 순간 두 사람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가 되었지요.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를 바라오. 주례 말에 모든 하객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철과 월양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들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월양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강철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소.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소. 월양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동안 머슴으로 지내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강철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월양의 손을 가슴에 얹으며 말했지요.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었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당신의 곁에 있을 수 있어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오랜 세월 참아왔던 감정이 봄날의 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깊어갔습니다. 윤월양과 강철은 새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강철은 조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고 월양은 현명한 아내로서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월양이 조용히 말했지요. 여보, 우리 집에 곧 귀한 손님이 찾아올 것 같아요. 강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양은 수줍은 미소와 함께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지요. 강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정말인가요? 월양은 행복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은 기쁨에 벅차 그녀를 안았지요. 고맙소. 내 생에 가장 큰 선물을 주셨소.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없는 행복과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그해 겨울 윤월향과 강철의 집에는 첫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지요. 두 사람은 이 아이의 이름을 강이라고 지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였지요. 윤상이는 손자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강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요. 내가 우리 가문에 들어온 것은 하늘의 축복이었다. 이제 우리 가문은 더욱 번창할 것이다. 강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지요. 세월이 흘러 강희는 어엿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계와 어머니의 지혜를 함께 물려받은 총명한 아이였지요. 강철과 월양은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가족이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지요. 강희는 앞장서서 뛰어다녔고 강철과 월양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지요. 제가 머슴에게 마음을 준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월양이 말했습니다. 강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소. 내가 머슴으로 있을 때도 당신은 내 진정한 모습을 보아주었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어 진실한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었지요. 강철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긴 머슴이 아니었고 월양은 더 이상 정혼자를 기다리는 아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세 사람은 한양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성광 너머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강희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기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강철과 월양은 아들의 옆에 서서 함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지요.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강철이 말했습니다. 그는 월양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찾아온 현재의 행복과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양의 하늘 아래 신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꽃피웠습니다. 머슴으로 살았던 강철과 양반가의 교수였던 월양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빛나는 별처럼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한양 어느 산자락에 핀 작은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꽃집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지요.